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현재 10살과 7살인 두 아이를 두고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한 건데 우리가 왜 서로에게 으르렁대면서 상처를 주고받고 결국에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는지. 사실 결혼 전엔 제대로 된 경력이 될 만한 일을 해보지 못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딱히 능력이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2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알바를 전전하다 결국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보지도 못한 채 6살 많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 취집 아닌 취집이 되었네요. 그렇다고 남편이 부자여서 돈을 보고 결혼을 한 건 아니에요. 남편은 자동차 딜러였고 현재도 그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직이기에 생각보다 많이 벌어오는 날도 적은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헤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돈, 그놈의 돈 때문이었어요. 최근 몇 년간 남편의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에 비해 아이들이 크면서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무엇보다 시부모님은 은퇴를 하시고 형제들끼리 매월 30만 원씩 각출해서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지만 그 돈이 또 아쉬울 땐 아쉬울 수 있는 돈이죠. 사실 경제적으로 빠듯했던 건 시부모님께서 3년 전에 새롭게 집을 지어서 은퇴 시에 귀농을 하시겠다면서 돈을 융통해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땐 참 속상했죠. 우리도 얼른 내 집을 갖고 싶었는데 남편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죽을 때까지 살 집인데 부모님 집이 먼저지. 우리는 기회야 많잖아. 그리고 직접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보탬만큼 집은 나눠서 형이랑 나누면 되는 거고. 그냥 적금 길게 넣어두었다 생각하자. 그때만 해도 결혼 후 경제활동은 남편만 하였고 우리야 젊은이 열심히 다시 벌면 되지. 그리고 부모님 재산이 어디 가겠나 싶은 마음이기도 했고. 그때 남편의 월급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다지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집 없이 전세를 살다 보니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누구는 한 집에서 좋은 주인 만나 4, 6년씩 오래 산다던데 우리는 어찌 집주인들이 2년만 살고 나면 들어오겠다고 하여 2년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1억의 대출로 시작한 전세 대출이 어느덧 3억 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 집은 아닌데 대출금의 이자는 계속 오르다 보니 점점 생활비도 아껴 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와중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외출을 한 사이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만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그 집에서 살기가 힘드시다며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는 간단한 짐을 꾸려 아주버님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이후 어머님은 형님과의 갈등으로 저희 집에 잠시 지내었는데 저 역시 힘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버님 내어 회의 끝에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이 전원주택이기도 했고 수도권에 위치한 것도 아니었어요. 평생 사시겠다고 공기 좋은 곳에 조금 외진 곳에 지어놨더니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 팔릴 때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도 없는 일이고 모든 게 너무 벅찼습니다. 그래서 집이 팔리면 나누기로 하고 아주버님 대가 돈을 반반 보태어 어머님이 가지고 있던 돈을 합쳐 어머님께 전세를 얻어드렸어요. 당연히 우리는 딱히 모아둔 돈이 없어서 남편의 신용대출로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 집이 이렇게는 안 팔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짧게 쓰고 갚는다는 마음으로 어머님의 거주지가 필요해서 대출을 받은 건데 도통 나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렇게 고정지출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참 여유가 없이 살았어요. 아이들과 여행은 고사하고 외식 역시 하기가 어려웠으니까요. 그런데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거고 큰애가 학교를 가니 기본적으로 학원 한 두 군데는 다녀야 하는데 그런 걸 이리저리 맞추니 남편도 힘들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생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 마트에서 뭘 5만 원씩이나 샀어? 여보, 정말 필요한 것만 산다고 산 거야.
남편 명의의 카드를 썼기 때문에 카드를 쓰면 남편에게 알림이 가지만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생활이 팍팍해지자 남편은 알림이 갈 때마다 제게 묻는 통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드를 쓰는 것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학원비라도 벌겠다는 생각으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9시부터 4시까지 알바를 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그래도 돈을 버니 꽤나 할만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도 조금은 여유가 생겼고 저 역시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돈을 쓸 수 있어서 편했습니다. 그때부터 생활비는 따로 받지 않았고 남편이 이자, 관리비, 보험 등등 고정 비용을 남편의 월급에서 저는 마트 보는 비용 및 아이들의 학원비 정도를 제 알바비에서 낸 것 같아요. 그래도 빠듯하긴 했죠. 알바를 해서 돈을 번다고 해도 150만 원 내외로 벌었기 때문에 저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이 되더라고요. 나는 반찬을 하나 사도 세일하는 걸 사는데 남편은 게임을 하며 현질도 하고 레고를 한다면서 몇십만 원 하는 레고를 사고 여보, 돈을 모아서 빚을 조금씩이라도 갚아야 이자를 덜 내지. 내가 번다고 당신이 더 쓰면 어떡해. 야, 너 말이 그렇다? 내가 지금까지 10년 가깝게 혼자 벌어서 먹여 살렸어. 취미생활이라고는 할 수도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와이프가 맞벌이해서 이제 내가 조금 나를 위해서 좀 쓰겠다는데 그게 100이야 200이야? 꼴랑 몇십만 원인데 너 이게 아까워? 그런 말이 아니잖아. 내가 벌어서 생활비 쓰는 만큼 아껴지는 돈을 모아서 신용대출로 받은 것부터 갚고 그러면 이자도 덜 나가고 좋잖아. 그런데 우리 생활이 바뀐 게 없어. 나는 더 버는데 이전과 똑같이 매달 모으는 돈이 없잖아. 아니면 전처럼 그렇게 나에게 생활비를 줘. 내가 버는 돈은 적금으로 모으든 할게. 남편은 그런 제게 자신이 돈으로밖에 안 보이냐며 꼴랑 월에 150만 원 벌어오면서 그것도 번 거라고 자신의 앞에서 유세를 떠냐고 합니다. 내가 버니 자신은 더 써도 된다는 논리가 우리의 상황에 맞지 않아서 얘기를 한 건데 말이죠. 그러다 저희 친정 아빠가 은퇴를 하시면서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하셨어요. 친정에는 언니랑 저 단둘이고 엄마는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빠 혼자서 저희를 다 키웠거든요. 아빠는 언니와 저를 불러서 할아버지가 사셨던 고향집을 수리해서 거기서 살 거야. 그래서 이 집은 팔고 너희한테 나눠주려고. 나는 딱 2억만 가지고 내려갈 거다. 어차피 연금도 나오고 하니 더도 필요 없을 것 같고 보험에서 나오는 연금도 있으니 나 혼자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어. 지금 집의 시세가 5억이던데 1억 5천씩 나눠줄게. 언니랑 저는 그냥 그 돈 아빠가 모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면 달라고 했지만 아빠는 지금 이렇게 나누는 게 깔끔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후 아빠는 집을 매매하시고 지방으로 내려가셨고 저희에게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자기야, 장인어른이 주신 돈 그거 어디 쓸 거야? 그 돈? 우리 집 살 때 보태야지. 우선 당신 신용대출 받은 거 그거 5천 원 갚고 1억 원 잘 뒀다가 집 살 때 보태자. 우리도 이제 전세 그만 살아야지. 그럼 우선 5천 원 신용대출 갚는다 치고 1억은 여윳돈이 생긴 거네? 여윳돈? 왜? 아니 엄마가 그 전세 만기잖아. 그런데 이사를 가야 하나 봐. 집주인이 집을 팔았대. 그 연세 전세로 가기가 좀 그러신가 봐. 그래서 집을 매매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딱 이렇게 돈이 생기냐? 엄마도 딱 1억 정도만 있으면 지금 있는 돈 합쳐서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거든. 뭐라고? 이 돈으로 우리 아빠가 준 돈으로 어머님 집을 사드리자고? 엄마 집이 아니지. 우리가 돈을 보태주는 거니 우리 지분이 있는 집이지. 우리 명의로 사면 우리가 1주택자가 되니 나중에 우리 자가 마련할 때 그 집이 문제가 되잖아. 우리가 보태드리고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그만큼 우리 몫으로 가져오면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남편은 어차피 어머님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빌려 드리는 거니 나중에 돌아올 돈이라고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 1억 빌려주고도 2억이 될 수도 있는 거니 재테크라고 생각을 하자고 합니다. 싫어 나는. 왜 아빠가 나한테 준 돈인데 어머님 집을 이 돈으로 사드려야 돼?
전원주택 팔리면 그때 집을 사시면 되잖아. 그것도 해결이 안 되었는데 무슨 집을 또 사? 그것도 팔리면 우리 몫으로 5천만 원은 받아올 거잖아. 그러면 그 5천 다시 너 줄게. 지금 당장 다시 전세를 얻어야 하는데 전세는 더 이상 살기 싫으시대. 싫은 게 어딨어.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집 팔리면 그때 매매하시면 되겠네. 내가 이미 다 말해놨단 말이야. 엄마는 벌써 집 보러 다니고 있어. 3개월 있다가 바로 이사 나가야 해서 얼른 매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내가 장인 어른이 미리 유산으로 1억 5천 주셨다고. 그러니 우리가 엄마한테 빌려드린다고 했어. 우린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니까. 누구 마음대로 이야기를 해. 우리가 왜 당장 안 필요한데? 나도 내 집에서 살고 싶어. 지금 어머님 해드리면 우리가 집을 사는 시점에 무조건 빼주실 수 있대? 그게 될 것 같아? 나는 못하겠는데. 그 일로 남편과의 갈등은 극에 다 달았고 남편은 제게 그동안 전업주부로 집에서 놀고 먹게 해줬더니 어머님을 위해 그 정도도 못 해주냐면서 계속해서 어머님에게 빌려드리는 건데 왜 주는 거라고 말을 하냐고 합니다.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다 되돌려 받을 거라면서요. 어머님이요. 지금 63세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정정하십니다. 지금 빌려드리면 이 돈은 한 20년 뒤에나 받게 되지 싶더군요. 그 일로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작 그 1억 주기가 싫어서 이혼까지 하냐며 저를 비난했고 남편은 위자료는커녕 재산 분할 따위는 없다더군요. 너 그 1억 지키느라 다 잃은 거야. 가정을 버리는 거라고. 이혼? 그래, 내가 못할 것 같아? 네가 결혼해서 기여한 게 뭐가 있는데? 꼴랑 알바 몇 개월 한 거? 애들 키운 거? 나 한 푼도 절대 거의 못 줘. 라고 하는데 그게 되나요? 우리나라에도 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전 이혼한 지 3개월 차입니다. 저는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을 했고 아이들은 언니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제가 잘 키우고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혼녀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그리고 그 1억 때문에 남편이랑 이혼을 하냐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돈 시어머니께 주기 싫어서 이혼하는 거 아닙니다. 살면서 남편에게 아내로서 존중을 받고 배려를 받았다면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겠죠. 자신은 돈을 벌고 나는 집에서 논다면서 그렇게 돈으로 구박해 대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면서 장인어른한테 용돈 한번 안 줘본 사람이 장인어른이 기반 마련하라고 준 돈으로 자신의 어머니 집을 사주려고 하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나요? 그래서 이혼을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